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나아가 보시죠. 리플의 마크와 에버노스의 마크가 보이고 있는데요. 소식을 접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플의 지원을 받은 에버노스가 IPO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는데요. 티커는 XRPN이 된다라고 하네요. 10억 달러 규모가 모이는 과정에 있고 XRP 국고 설립을 추진하는 굉장히 큰 트레저리 전략 회사가 될 것이다. XRP의 채택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 XRP의 공급 쇼크가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이 10억 달러 자금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SCBI 그룹이 2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리플사, 리플윅스뿐만 아니라 펜타라 캐피탈, 이 VC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재단들 잘 발라 먹으면서 투자한다 말씀을 드렸죠.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또 크라켄, 미국의 대형 거래소와 GSR, 굉장히 큰 마켓 메이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월가랑 함께 설립한 EDX 마켓 설립할 때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거. 즉 보이지 않는 손, 그들이 XRP에 대한 모멘텀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점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리플의 공동 창립자,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슨도 개인 자금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있다. 이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IPO를 하게 돼서 순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 시장에서 우리처럼 XRP를 매입하면서 세계 최대 기관형 XRP 국고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본인의 개인 자금을 들여서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다. 트위터를 보게 되니까 저도 이번에 에버노스에 5천만 XRP를 투자하게 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갑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퍼드성 기사가 나오면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것 같은데 또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5천만 개 처분했대. XRP 떨어질 수도 있대. 이런 식의 퍼드성 기사가 난무하는 XRP. 난이도는 최고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사를 볼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느 쪽으로 손바뀜이 일어나서 포트폴리오가 분산화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된다. 이 크리스 라슨 역시 에버노스에 합류를 하며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구나. 참고로 크리스 라슨 같은 경우는 XRP 총 1000억 개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 대략 4.5% 정도의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플의 회장이다 보니까 초기에 물량을 좀 받은 게 있죠. 아직까지도 25억 개 이상의 XRP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기관 자금에 투자를 단행하고 그의 XRP가 또 어디 쪽으로 흘러가는지 꾸준히 트래킹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도 나오면서 저는 다음 프로젝트의 전략 고문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에버노스 자체가 리플의 회장과 CTO까지 함께 붙으면서 국고 전략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다. 기관의 채택에 대한 움직임이 스물스물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의 전 CTO라고 아예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했고 이사회로 합류하겠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10억 달러 XRP 투자회사 에버노스에 리플의 데이비드 슈워츠가 전략 고문으로 합류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사에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레이어 1이죠. XRP 레저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것 개념 잘 잡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XRP에 대한 파급력 자체가 저는 비트와 이더를 뛰어넘는 시기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비트가 짱이다, 킹왕짱, 이더리움 500만원, 600만원 넘어가면서 비트 이더에 스포트라이트가 조명되고 있지만 정말 거래의 도구, 결제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코인이 될지 정답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이네요. 리플의 스웰 행사도 머지 않았습니다. 저도 11월 초에 뉴욕에 가게 되는데요. 리플의 스웰뿐만 아니라
애프터 파티에도 초청을 받아서 이제 로리플의 CEO와 모니카 롱 사장님에게 제 리플 빅뱅 책을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아담 트레이드머니 제 책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아마존에 올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스웰 행사에 가서 리플의 C레벨들과 프라이빗하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혹시라도 이 질문만큼은 꼭 해주세요 라는 게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위프트 이제 ISO 2002 대전환의 시점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이 정확히 한 달 남은 시점입니다. 9월 31일 기준으로 전환율 자체가 한 60%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영국의 바클레이스 보고서를 봤을 때 올해 11월 22일까지는 전체 전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힌트거리도 나오고 있었죠. 이 전환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증가율 이제 스물스물 새로운 메시징 표준 자체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Extensible Market Language로 확실하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모든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탑재될 수 있는 시기 카운트다운이 되어지고 있네요. 또한 최근에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했던 G-트레저리 10억 달러로 인수를 했죠. 글로벌 재무관리에 통합이 되면서 유동성, 실시간 국경 간 지불 결제 기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 부분 코어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시장 상황은 워낙 지지부진하고 시즌 종료가 아닐까, XRP는 어차피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잡음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지 꾸준한 베어 트랩을 견딘 자만이 XRP를 통해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코인베이스와 글래스노드 보고서를 봤을 때 앞으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리스크 모멘텀은 존재하죠. 이 정부 폐쇄,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접근 제한이 걸려 있다. 무엇보다도 DAT 기업들,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전략 회사들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면서 버블이 꺼지게 되면 큰 불확실성으로 막대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한다라고 이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 리서치 전문가가 얘기해주고 있네요.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물금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등등 급등하는 모습이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이폰 17이 나왔죠. 신제품이 전작 대비해서 굉장히 잘 팔리면서 이로 인해 최고가를 찍는 모멘텀이 연출이 됐습니다. 셧다운 또한 결국에는 종료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ETF도 좀 미뤄지고 있는데 높은 확률로 올해 안에는 좀 승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암호화폐 시장, 이 알트 시즌도 충분히 불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점점 머니스 커밍,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와지고 있고요. 트럼프와 시 주석의 만남 일정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또 트럼프가 내년 초에도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네요. 이번에 완전히 협상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연기를 할 확률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견해도 전달드려 봅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연기되면 아마 공부가 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고 있으신 것처럼 지금의 암호화폐 투자 난이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극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조만간 에이펙 슈퍼위크가 시작이 되죠.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만나게 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부분 꾸준하게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에이펙 CEO 서밋 자체는 28일부터 31일 진행이 되고 정상회의 자체가 10월 말에서 11월 1일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들의 세기의談判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상무부 장관, 경제책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불확실성을 조금씩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치 투자 이어가시죠.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여파로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그로 인해 거시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보호 무역이 아닌 개방 무역 시대로 즉 단일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코어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에릭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블록체인은 금융의 미래이다. 속도와 비용 모두 다 개선될 것이며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무디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금융에 대한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 ODL, 리플 페이먼트 안에는 머신러닝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릭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금융혁명의 시대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버블장과 큰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 암호화폐 쪽으로도 이제 유동성이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계획, 플래닝 또한 잘 해둬야 되겠죠.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제 38조 달러를 육박하는 수준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자 비용조차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미 장기채 수익률에 대한 금리 인하를 꾸준히 목표로 가져가고 있죠. 이 전 세계 국가 부채를 완전히 리셋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쥐고 있는 키 자체에 저는 이 친구가 활용될 잠재력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투자의 선택은 역시나 본인의 몫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의 공식 문서에서도 리플 원장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 언급이 되고 있었죠. 이 미 국채 토크나이제이션이 왜 꾸준히 리플 원장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그들의 의도를 한층 더 깊숙이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결제로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반드시 필요한 브릿지 통화, 거기서 가장 큰 유틸리티는 XRP가 될 것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은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 있으니까요. 실시간 참여하셔서 또 많은 소통 이어가시죠.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